자, 오늘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주말 자바 1 과정이 끝났고요. 8회차가 끝이 났고, 오늘 이제 자바 2 첫 시간으로 9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석부를 보니까 한 분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넘어오셨더라고요. 주말 자바에서. 그래서 뭐 수업에 대한 별다른 소개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로 추가되신 한 분 같은 경우도 제 수업을 이미 들으셨던 분이라서 자바 1을 별도의 설명 없이 수업을 바로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수업 페이지 9일차에 문제 6가지를 올려놨어요. 일단 요거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얘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에 설계도한테 일 시키는 부분도 간단하게 했었어요. 그것까지 활용을 하시면 이 6가지의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문제들이니까 한번 문제 푸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30분까지 이 6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풀이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문제 푸시다가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해주시면 돼요. 손 들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기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적어 놨는데요. 간단하게 좀 훑어보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타입을 쓰기 위해서, 자,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을 썼어요. 코드 여기 네 번째 줄. 이 한 줄을 보면 우리가 얘가 뭘 하고자 하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얘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타입으로 A 자동차 1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이 변수한테 자동차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A 자동차 1, 자동차 객체, 리모컨 있을 거고 연결될 거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지금 뭐 자동차 클래스 아직 없으니까 객체가 안 만들어지겠지만 그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객체가 딱 완성되는 이 모양까지는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하나를 보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뭘까요? 얘를 에러를 없애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일단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죠. 자동차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자동차 타입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자동차 클래스 만들어주는 거를 했어요. 그리고 에러가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를 풀어볼게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달리다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함수 실행문이잖아요. 함수 호출 혹은 함수 실행문, 이런 표현을 제가 계속 썼었는데, 함수를 실행하겠다, 메서드를 실행하겠다 라고 했는데 얘가 에러가 왜 나고 있죠? 이런 메서드가 없어서 에러가 나고 있는 거죠. 마우스를 올려서 에러 내용을 보면 the method 달리다 is undefined for the type 자동차예요. 자동차 타입 안에는 달리다라는 메서드가 정의되지 않았대요. undefined이니까. 그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안 하죠. 자, 그럼 이걸 실행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메서드 안에서 뭔가 하라고 한 게 지금 없잖아요. 지금 주석이 걸려있기 때문에 얘는 코드가 무시가 되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이 메서드 안에는 우리가 뭔가를 넣어놓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이 된 건데 결과가 남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뭐 하라고 한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 클래스, 자동차 설계도를 사용해서 두 자동차를 만들고 두 자동차가 각각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리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각각 다른 번호를 가지게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자동차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각각 가져야 되는 게 번호라는 거랑 최고 속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뉴 자동차 해가지고 자동차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지금 현재 메서드,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 말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객체 만들어지면. 그쵸?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객체, 1번 객체한테는 뭐 1번에 230이라는 최고 속력을 줄 거고, 2번 객체한테는 2번에 210이라는 최고 속력을 줄 거예요. 그러려면 이 객체들한테 어떤 게 있어야 되죠? 얘네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대요. 그럼 객체한테 공간이 있어야 되죠.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 근데 지금 얘한테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객체한테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없어요. 메서드는 실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애였고, 얘는 공간이 아니죠. 얘는 실행하는 애예요. 그럼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번호, 최고 속력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러면 우리가 뉴 자동차 하면서 만들어진 자동차 객체 안에 번호, 최고 속력, 공간이 있을 거고 메서드 있겠죠. 그럼 여기 공간에 뭐 넣고 여기 공간에 뭐 넣고, 이러면 1번 객체랑 2번 객체랑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 다르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변수한테 점 찍으면서 리모컨 작동시켜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할 거고요. 여기 눌러서, 그리고 또 한 번 눌러서 여기 접근할 거예요. 그러면 접근해서 데이터를 넣겠죠. 그 작업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러면 1번 자동차 객체한테 번호 1번 최고 속력 230 저장된 거죠. 그리고 2번 자동차 객체한테 번호 2번 최고 속력 210 저장된 거죠. 그럼 실제로 달리다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서로 다른 번호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실제로 달리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네 둘이 달릴 때 똑같은 결과를 맺는 거잖아요. 얘네가 실제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 두 객체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걔네를 활용해서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리게 하는 거를 못한 거죠. 아직 메서드 안에서 수행하려고 한 기능이 그냥 달리다를 출력해라 이거니까, 얘는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 메서드가 실행되면 그냥 이거 출력할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번호랑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사용하기 위해 메서드 안에서 변수를 만들었고요. int 번호, 최고 속력, 그리고 이 변수에다가 지금 dis 번호, 얘는 뭘 한 거죠? 이게 지금 자동차 객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번호고 여기가 최고 속력이래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달리다 메서드인데 이 메서드 안에서 지금 변수 두 개 만들었죠. int 번호랑 최고 속력. 그 상태에서 이 변수들 공간에다가 dis.번호라는 값을 넣겠대요. 자, dis는 누구였죠? 여기 객체 안에서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 얘였죠. 얘가 이름이 dis예요. 그러면 달리다 메서드 안에서 이런 동작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 클릭해서 번호한테 접근을 해요. 이 안에는 지금 1번 자동차 객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 230 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을 건데, dis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 여기 클릭해서 여기 접근해가지고 이 1이라는 값을 가져오고 있죠. 가져와서 여기다 만들어 놓은 int 번호라는 변수한테 넣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똑같이 이거 클릭해서 최고 속력에 접근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고 있죠. 지금 이 두 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력문에서
이 번호랑 최고 속력, 이 변수 두 개죠. 번호랑 최고 속력, 이 변수를 실제로 활용을 해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서로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제 달리다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죠. 1번이 달린 게 위에 거고 2번이 달린 게 이거잖아요. 똑같은 메서드를 실행을 했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요걸 했었죠. 원래 우리가 디스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디스는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이 문제가 왜 발생한 거라고요? 제가 이거를 저번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의 차이를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역 변수는 일단 함수 외부, 클래스 내부죠. 함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생성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라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지역 변수, 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변수고 얘는 함수가 실행될 때 생성되고 함수가 끝나면 사라진다. 요게 일단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였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게 하나 더 있어요. 지역 변수는 자바가 초기화를 자동으로 해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달리다라는 함수 안에서 인트 번호 만들었죠. 얘는 그럼 전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예요? 얘는 지역 변수예요. 함수 내부에서 만든 거니까. 얘는 선언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죠? 내용을 보면 이 지역 변수 번호는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초기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를 빼고 얘만 주석을 걸어도 지금 얘 색깔이 바뀌었어요. 얘는 그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얘를 바라보고 있죠. 하이라이팅이 됐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용된 번호가 얘가 주석이 풀려있을 때는 얘예요. 지역 변수 번호를 찾아가요. 얘가 얘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없애버리면 얘는 이제 알아서 클래스 안에 함수 외부에 있는 이 전역 변수 번호한테 찾아가는 거죠. 여기에 저장된 값을 쓸 거예요, 얘는. 근데 우리가 이 값을 넣어준 적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번호는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죠. 여기서 값을 넣는 작업, 이 작업을 했다라는 건 여기서 초기화를 한 거예요. 번호라는 공간한테 1이라는 값을 넣어서 초기화를 한 거죠. 우리가 변수 선언과 초기화를 배웠잖아요. 이건 변수 선언이었고 이건 초기화였죠. 이걸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였고 이런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는 거였고, 근데 지금 변수 선언했고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 상태로 썼는데 뭐라고 안 하죠. 실행시키면 0이 나와요. 번호 부분에. 여기서 0이 나오고 있는 거는 전역 변수는 자바가 기본값,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자동으로 초기화를 해준다. 이런 특징이 있었죠. 전역 변수는 우리가 초기화를 직접 하지 않아도 자바가 기본값으로 자동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지역 변수는 안 해줘요. 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역 변수는
여러가지 함수들에서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역 변수는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생성이 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라지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멈추다. 지금 메서드가 달리다 말고 멈추다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서도 이 전역 변수인 번호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번호를 또 쓰고 있는데 얘도 지금 하이라이팅 얘가 되고 있는 거 보면 얘를 가져다가 쓴 거잖아요. 전역 변수인 이 번호는 메서드 달리다에서도 쓸 수 있고요, 멈추다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달리다에서는 이 번호라는 애를 쓸 건데 멈추다에서는 번호라는 애를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전역 변수는 실제로 사용이 되는 곳도 있을 거고 사용이 안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바가 그러니까 무조건 필수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얘는 네가 꼭 필요해서 만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개발자가. 그래서 자바가 판단하기로는 개발자가 꼭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 초기화를 안 했다면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해놓고 네가 필요하면 그때 찾아가서 바꿔서 써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거고요. 지역 변수의 경우에는 메서드 내부에서 만든 변수죠. 이런 인트 번호 같은 거, 이 메서드 안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역 변수예요. 그럼 얘는 메서드 안에서 어차피 이 메서드 실행될 때 생겼다가 이 메서드 끝나면 사라지는 애기 때문에 이 메서드 안에서 안 쓸 거면 얘는 만드는 의미가 없죠. 그 말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이제 이 변수는, 지역 변수는 메서드 안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 라고 자바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 개발자한테 자바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면 값이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가 값을 넣고 써. 무조건 처음에 넣고 써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개발자가 이 지역 변수 번호라는 애를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다 데이터를 100이라는 데이터를 넣고자 해요. 근데 선언해놓고 넣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바가 얘를 0으로 초기화를 해주면요, 이제 이 개발자가 이 지역 변수 내에서 이게 100으로서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바가 만약에 0을 넣어줬어요. 그럼 결과값이 많이 달라지겠죠. 얘는 이 메서드 안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변수인데 내가 실제로 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넣지 않으면 그 메서드의 기능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를 자바가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예요. 너 지역 변수에서 변수 만들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건 네가 무조건 필요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값 꼭 넣고 써 라고 한번 알려주는 거죠. 근데 전역 변수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서는 네가 쓸 거고 여기서 안 쓸 거면 뭐 일단 초기 안 했으니까 내가 0은 넣어줄게, 뭐 기본값은 넣어줄게, 그리고 필요하면 네가 그때 입맛에 맞게 바꿔서 써 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해주고 얘는 해주는 거죠. 저번 시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쓰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던 거죠. 지금 얘는 이니셜라이즈가 안 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사용된 이 번호는 디스가 생략돼서 얘를 가져다 쓰는 그 번호가 아니라 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이라이팅이 실제로 얘가 되고 있잖아요. 거리의 문제죠. 이름이 똑같은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는 이름이 똑같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실제로 사용되는 걸 보면 얘는 얘를 찾아가고 있죠. 왜냐면 자기랑 가까운 애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있다면 얘가 알아서 얘를 찾아가게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뭐 써야 돼요? 여기다가 디스 붙여줘야 되죠. 이러면 얘 찾아가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여기서 번호가 사용됐을 때도 지금 얘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얘가 아니라 얘를 찾아가게 하려면 뭐 써야 돼요? this 써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얘를 찾아가죠. 이제 누구 건지를 명확하게 체크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지 않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this를 생략하지 않기로 했죠. 자,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복습 개념으로 다뤄드렸고요. 자, 좀 빠르게 문제 몇 가지를 풀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사람을 말하게 해달래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을 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클래스 사람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에 말하다라는 메서드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만든 객체, 혹은 이 설계도한테 직접 일을 시키고 풀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안 되겠죠. 지금 이 메서드는 그냥 보이드 메서드니까 우리가 설계도한테 일 시키려면 여기 스태틱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말하게 할 때 지금 이 코드를 무조건 수정할 수 없다, 이 코드를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린 객체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 A사람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사람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만들어서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A사람한테 말하다 메서드 실행해라, 리모컨 작동시켜서 말하다 실행해라 하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객체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실행을 했을 때 사람이 잘 말을 하고 있고요. 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얘랑 얘랑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지금 위에서 변수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해서 쓰는 거랑 그냥 객체 만들자마자 명령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네? 네, 맞죠? 얘는 일회성이죠. 이렇게 명령시킨 이 객체한테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객체는요, 얘는 두 번 다시 우리가 접근할 수 없죠. 똑같은 객체한테, 이 객체한테 우리가 말하다 시켰어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말하다를 얘가 할 거예요. 수행을 했죠. 만약에 한 결과가 나왔다 치고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객체를. 일회성. 근데 얘는 가능하죠. 똑같은 이 객체한테 여러 번 말하게 하는 거 가능한 거죠. 리모컨 연결되어 있으니까 리모컨 계속 클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결과도 여러 번 실행이 잘 될 거고요. 얘는 지금 이 결과는 하나의 객체가 실행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의 객체가 실행한 결과인가요? 얘는 하나죠. 객체 하나가 반복적으로 일을 수행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객체가 한 건가요? 여러 개의 객체가 한 건가요? 지금 얘는 여러 개가 한 거죠. 실제로 하나당 하나의 객체가 명령 수행을 한 거예요. 이 여기서 만들어진 이 1, 2, 3, 4, 5, 6, 7, 8 8개의 객체는 전부 다 서로 다른 객체고 서로 연관 지을 수 없고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일회성으로 사용된 객체들인 거죠. 자, 사람을 말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두 번째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4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